지인인 제이씨는 학생 때 홋카이도의 대학에 다녔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도 홋카이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 아직도 카드나 연하장 등을 계속 주고받는다고 한다. 그 연말연시에 홋카이도에 현지 라멘을 대접받을 때 제이씨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이다. 제이씨가 대학교 4학년 겨울 신년을 본가에서 보내려고 귀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홋카이도에서의 귀성은 간단하지는 않았다. 대학 근처의 정든 아파트를 나와 우선은 버스에 올랐다. 그러자 버스 안에는 자기처럼 귀성하려는 건지 큰 짐을 안고 좌석에 앉아있는 몇 명의 남녀가 있었다. 설날이라 전부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생각하고 아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니 한 명의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제이씨와는 같은 과였지만 다른 연구의 소속이었다. 4년 동안 여러 수업이 겹쳐왔기 때문에 얼굴은 알고 있었어도 이름이나 자세한 건 전혀 모르는 여자였다. 그녀는 수수한 복장에 단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인이라기보다는 우등생 스타일의 견실한 인상이었다. 물론 서로 대화한 기억도 없었다. 역전에서 버스를 내려 삿포로로 가기 위해 전철에 올라탔다. 그러자 또다시 바로 근처에 그녀가 앉아 있었다. 삿포로 역에서 전철을 갈아타고 치토세 공항으로 향한다. 다시 그녀를 발견했다. 아, 저 사람도 비행기로 돌아가나 보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 그대로 비행기도 같이 탔다고 한다. 제이씨는 이와테 출신으로 집이 공항 근처였는데 그녀는 거기서 더 전철을 타고 가는 것 같았다고. 제이씨는 그녀에게 말을 걸지도 못했지만 동양이었던 것과 귀성길이 계속 같았다는 것에 대해 뭔가 기분이 크게 들뜨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제이씨는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사람으로 얼굴도 그런대로 잘생겼고 머리도 좋다. 친구들이 많았다는데 여자애는 눈이 늦게 떠져 연애 경험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녀를 의식하기 시작했어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로 몇 달을 그녀와는 대학 내에서 가끔 마주칠 정도로 말을 걸 수도 없었다. 제이씨는 망상 속에서 그녀와의 대화를 이것저것 시뮬레이션 했다는 이야기. 일전에 귀성할 때 계속 같이였어. 이와테현 출신이야? 난 땡땡 출신이야. 그러나 차마 말도 한번 걸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졸업하고 말았다. 그리고 제이씨는 현지 이와테현 내에서 취직이 돼 최초 근무지인 해안지역의 영업소에 배속되게 되었다. 회사에서 기숙사 배정이 있었고 그곳에서 살게 되어 이사를 했더니 그곳은 여관의 한 방이었다. 바닷가 지역에는 아파트도 드물고 매물도 없었기 때문에 장기 체류자용으로 여관 측에서 싼 값에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이씨는 거기서 우연히도 같이 귀성했던 동급생이 그녀와 반가운 재회를 하게 된다. 세상에, 그 여관 주인의 딸이었던 것이다. 제이씨는 이런 기적적인 재회가 현실에 있다니 생각하면서 크게 놀랐다고 한다. 거기서 그녀에게 겨우 같은 대학에 다녔다는 사실은 전했지만 공통된 친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유감이지만 대화가 진행되지는 못했다. 게다가 그녀는 현지 관공서에 취직하게 되어 일로 인한 접점도 전혀 없었고 제이씨도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에 빠져 서로가 인식은 하고 있었어도 얼굴을 마주치는 일은 드물었다고 한다. 신경은 쓰였지만 그저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했다고 한다.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하지만 기회가 많았는데도 그녀와는 절대로 이어지지가 않았어. 라고 제이 씨는 절절히 말한다. 제이 씨는 그녀에 대한 연정을 떨쳐버리려는 듯 일에만 집중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녀는 제이 씨와는 관계도 없는 곳에서 남친이 생겼고 둘이 사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남친이 최악의 남자였다고 하는데 돈을 빌리거나 폭행 같은 끔찍한 일들이 연이어지고 거기다 아이까지 생겨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들었다고 한다. 제이 씨는 이윽고 일도 익숙해져 안정될 무렵 내륙 지방인 자기의 고향 쪽으로 전근을 하게 되어 안타깝게도 동급생인 그녀와도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어느 여성과 연이다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몇 년 후 이혼하고 말았다고 한다. 제이 씨는 그 무렵부터 수도 없이 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고 말한다. 꿈속에서는 그 동급생 여자와 사이좋게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눈이 떠지면 죽을 만큼 후회한다. 어째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것인가 하고.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다.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해안 지역은 괴멸적 상황이 되고 제이 씨는 겨우 연락이 된 시점에서 그녀의 죽음을 알게 됐다. 그녀의 죽음을 마음 깊이 애도하며 그녀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는데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다. 정말로 순식간이었다고 한다. 그녀의 옆에는 항상 20cm 정도의 검은 오니의 얼굴이 공중에 떠 있고 왠지 모르게 그게 너무 섬뜩해서 접근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말이다. 그 오니의 얼굴을 그때까지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 제이 씨는 가끔 생각한다고 한다. 만약 용기를 내서 그녀와 사귀게 되었다면 그녀는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라고. 나는 제이 씨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다. 틀림없이 그 반대야. 제이 씨가 용기를 내서 그녀와 사귀었다면 제이 씨는 분명 그 지진의 쓰나미로 그녀와 함께 사망했을지도 모른다고. 지난해 가을 제이 씨의 할머니가 돌아가셔 제이 씨도 서둘러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다시 불단환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한다. 그곳에는 이 지역 특유의 뿌리 없는 오니의 가면이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예능인 귀건물을 출 때 쓰는 가면으로 원래라면 오색이어야 하지만 그 가면은 북쪽을 뜻하는 검은색 가면이었다. 그 오니의 가면은 집안 사람들의 말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집으로 가지고 와서 불단에 장식했다고 한다. 이 가면은 조상님이 귀건물을 줄 때 사용했던 가면이다. 조상님이 모두를 지켜주고 있으신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오니의 가면은 보기와는 달리 나쁜 것들을 쫓는 탈춤을 쓸 때 쓰는 가면으로 뿔이 달린 무서운 오니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이 씨는 바로 떠올랐다고 한다. 사망한 그녀의 옆에서 항상 보였던 것은 이 검은 얼굴의 오니 가면이었던 건 아니었을까라고. 제이 씨는 현재 독립해서 자신의 회사를 스스로 경영하고 있다. 일은 순조롭고 사람도 복이 많다. 분명 수호령이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